그래서 반갑습니다. 지방직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서울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울시까지 최선 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16년도 지방직 시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문제 자체가 판례 문제가 15개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법령 문제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절차법에서 3문제 나왔죠. 사례 문제 한 문제는 2008년도 국회 사무처 교실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 구성은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문제에서, 자, 출제 경향이 이제 국가직과 비교한다면 국가직 문제가 좋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일단 뭐 국가직 문제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사례 문제를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례 문제를 많이 했었는데 지방직이라서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최근 판례라든지 해서 최근 판례가 좀 출제가 안 된 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사례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었고, 자, 근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공을 들여서 정성을 좀 들여서 잘 만들었었어요. 문제가 잘 만들었는데 지방직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어려웠었는데 몇 번이 어려웠냐면 7번 문제. 거기서 7번 문제 가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단체 소송이죠. 그래서 단체 소송이 이제 너무 지엽적인 문제라서, 그렇죠. 그래서 단체 소송만 딱 냈는데, 자, 이 문제가 좀 풀기 어려웠을 것 같고, 자, 또 한 가지의 그 지문은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에서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 1번 있죠. 자, 19번 문제에서 판례 1번이 우리가 하자승계 가시면 하자승계 문제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하고 그 독립유공자 배제했었는데 그 판례에서 이제 그 판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 자체가 하자승계가 나와야 되는데 하자승계가 안 나오고 지금 오히려 피고적격이 나왔어요. 생뚱맞게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19번 문제에서 1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텐데 1번 문제 어려웠는데 답은 고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번 문제도 이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뭐 두세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뭐 문제 중에서 소거법이죠. 뭐 맞는 지문 빼고서 소거법을 활용하면 그 중에서 이제 소거법을 활용해서 본다면 정답은 고를 수 있었고, 그래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2, 3, 4번이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2, 3, 4번 지문이 맞다고 이제 봤다면 일단 답은 고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문제 수준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2016년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 국가직에 비해서 쉬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지방직 문제였었는데 2015년 지방직 문제는 뭐 공부해도 이제 맞출 수 없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법령 파트에서 뭐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절대 맞출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번 그 지방직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다만 자, 그 작년 문제가 공부해도 맞출 수 없었다면 올해 문제는 공부하면 좀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그냥 문제 난이도는 뭐 한 두세 문제 빼고는 그냥 볼 수 있는 그 좀 많이 대했던 문제들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1번부터 시작해서 빨리 풀기로 하죠. 자, 기출문제 해설인데 뭐 해설을 오래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딱딱 이제 중요한 거 다 찝습니다. 자, 문제 1번에서 자, 판례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건데, 자, 국유재산법상에서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 대부 행위는 성격이 자, 잡종재산이죠. 과거 얘기하면 잡종이라서 사법상 계약이다. 자, 맞는 지문이고, 자, 2번에서 구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성격이 특허라서 자, 공법관계인 거고, 3번 가면 하천법 부칙에 있었던 손실보상 청구권하고 우리가 이제 그 예컨대 주거이전비, 자,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성격이 당사자 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공법상 권리다. 맞는 지문이고, 자, 네 번째인데 이번에 이제 보면 그 지방직 시험 봤는데 그 교육행정지 문제 같이 봤었어요. 근데 그 교육행정 문제하고 좀 중복되는 게 많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는데 요 4번 지문 자체가 자, 교육행정직에 나왔었어요. 이번에 나왔었고, 자, 지방직에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공토법상에서 협의취득인데 강제 수용 전에 협의하는 거야. 자, 협의취득인데 협의취득이 다수설은 자, 공법상 계약관계고, 자, 판례는 민사계약이죠. 그러면 자, 4번 지문에서 일단
자, 4번 지문이 판례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답은 4번이죠. 자, 2번 문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에 대해서 옳은 건데 1번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었다면 자,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거다. 2번은 맞습니다. 뭐냐면 2번은 자, 우리 그 밑에 해설 한번 가보세요. 자, 지문상에서 해설 가시면 이런 거 있죠? 해설에서 이제 기억 보면 자, 법령에 따른 개인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야. 그렇죠? 그래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됐다면 어때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자, 국가 측에서 그 유인된 신뢰 등에 대해서 보호해 주라는 거고. 근데 자, 니은가면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인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거야. 이런 경우라면 이제 성격이 있죠? 성격이 뭐 반사적이라서 반사적 부여했기 때문에 자, 국가가 보호할 수 없는 거다. 뭐 그런 지문인 건데 자, 일단 1번 지문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지문은 자, 기출문제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 자, 공표만 갖고 자, 신청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갖게 된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죠. 재량 준칙이야. 이 재량 준칙만 갖고는 자,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선례. 자, 선례에서 이제 어떤 관행이 형성돼야 되잖아. 그래서 관행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자, 틀렸죠. 자, 3번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에서 권한 분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오는데 자, 행정조직에서 권한 분장에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조직에서 권한이 없는 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판례 있었어요? 자, 판례 중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의료취약지구내에서 병원 설립자한테 5년 동안 지방세 면제한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지방세 면제와 관련돼서 자, 행정조직에서 권한자가 아니잖아. 자, 권한자가 아닐지라도 자, 일단 공적인 견해 표시할 수 있는 거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에서 위법인 행정처분도 수차례 반복됐다면 자기 구속력 갖는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 자기 구속을 가지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요건이 뭐 재량일 것, 뭐 재량의 영역에서 두 번째 선례가 존재할 것, 자, 세 번째는 선례가 위법일 것, 적법일 것. 적법일 것. 그래서 선례가 적법일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자, 위법인 행정처분은 반복되어도 자기 구속은 없는 거죠. 자, 4번 틀렸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이고요. 자, 3번 지문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3번 지문은 그냥 주는 문제고 그래서 많이 봤던 문제잖아요. 행정계획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자,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 주고 앞으로 자,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자,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번에서 이제 뭐 도시계획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보호지역 해제 신청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도시계획 심의 신청, 뭐 건축계획 심의 신청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은 법규상 조례상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죠.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문에서 자, 도시계획 위반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없다. 틀린 지문이지. 자, 있고 우리가 이제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없는 것은 어떤 거 있었어요? 자,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없는 것은 이제 확정된 행정계획 등에 대해서 변경 구하는 것은 신청권이 없었잖아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2번은 자, 틀린 지문이죠. 자, 3번. 자, 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은 국민한테 구속력이 없어. 국민한테 구속력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지. 자, 3번 틀렸고. 3번 맞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다. 맞고. 자, 4번 가면 선행의 도시계획 결정이 자,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자, 새로운 내용의 자, 후행 도시계획 결정 무효다 나와 있는데 일단 4번 지문은 어때요? 자, 4번 지문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라면 자, 없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자, 새로운 내용의 자, 후행 도시계획 결정 무효죠. 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거고
맞는 질문이죠. 자, 다음 가시면 4번에서 행정입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인데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 위법성과 관련해서 자,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 갖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라도 법령에 명시적인 의미 있었다면 행정입법을 제정할 자기 의무 인정된다 나오는데 1번 질문은 자, 지금 행정입법 제정 없이도 상위 법령 갖고 집행할 수 있어요. 자, 상위 법령 갖고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법령 만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위 법령을 제정할 자기 의무는 없습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 가면 법령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자,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자, 그 법령 조문이 조항이지 몇 조냐 그렇죠? 그래서 상위법상에서 몇 조에서 위임한 거냐 이렇게 명시해야 될 거냐 명시 안 해도 그렇죠? 명시 안 해도 이제 하위 법령의 근거에서 상위법적 근거 알 수 있으면 자, 몇 항까지 저 명시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이번은 자, 맞는 질문이고 자, 3번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치 않았다면 권력 분리 원칙과 자, 법치국가 내지 법치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나오는데 자, 3번 질문은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한테 특정 사항 위임했죠. 이런 경우라면 이제 행정부가 뭐합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치 않았다는 거야. 이행치 않았다면 당연히 법치행정 위반인 거지. 그렇죠? 맞는 질문이지. 입법권자가 행정부한테 위임했으면 행정부가 이행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 위임한 대로 입법해야 됩니까? 입법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안 했다면 입법 부작이라면 이때는 이제 법치행정 원칙에 반하는 거죠. 자, 4번. 상위 법령이 세부 사항을 누가 정하래? 자, 고시가 정하래. 지금 형식적으로 시행 규칙이라는 불령 정하래. 그래서 자, 불령이라는 법규 명령한테 위임했는데 지금 뭐가 정한 거야? 고시가 정했다는 거지? 자, 고시가 정했으면 당연히 형식적인 그 형식 위반이죠. 위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 명령은 무효입니다. 자, 무효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 자, 다음 5번 문제에서 자, 인가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인데 일단 뭐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예요. 맞죠? 맞고 그렇죠? 다만 이제 어떤 게 어려웠을 그 니은인데 니은 가시면 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의 설립 인가인데 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라든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의 설립 인가는요. 성격이 뭡니까? 성격이 이제 어떤 그 수용권을 주는 특허야, 특허. 설권 행위지? 자, 판례가 요 인가가 보충행위래, 설권 처분이래. 자, 설권 처분 나와 있죠. 그래서 설권 처분이기 때문에 일단 니은은 자, 얘가 인가입니다. 니은 다시 하겠게요. 자, 니은은 인가입니까? 인가가 아니고 특허입니까? 얘는 특허야. 그래서 자, 기억은 얘가 자, 인가고 자, 니은은 특허지. 자, 디귿에서 건축물 준공 검사 처분은요, 이 건축물이 이제 자, 준공 검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죠? 어떤 다툼에 대해서 판단 행위야. 판단이라서 얘가 성격 확인 행위인데, 자, 리을이지.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얘가 사업 시행 인가인데, 얘가 이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에서의 사업 시행 인가죠. 요 문제는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국회 사무처 8급 문제죠. 자, 그 국회 사무처 8급 문제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판례상에서 이제 2016년도 국회 사무처 8급 문제에서 요 릴이 한번 나왔었어요. 자, 릴 나왔었고, 그래서 그 사업 시행 인가는 성격 인가 처분이에요. 보충행위입니다. 얘는. 자, 그러면 인가 속에 해당하는 것은 자, 뭐 기억하고 그다음에 리을. 자, 두 가지겠죠. 2번이고. 6번 문제 가시면 행정절차법상에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말로 행정지도하는 자는 상대방이 행정지도 취지와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 교부 요구할 때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해야 된다. 일단 1번 지문은 자, 말로 지금 행정지도 할 때, 그죠? 서면 교부 요구하면 자, 특별한 지장 없을 때 교부해야 돼요.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할 때는 자, 이때 이제 해당
처리 기간 범위 내에서 한 번만, 맞습니다. 한 번만, 한 번 인정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자, 세 번째에서 전자공청회는 자, 우리가 대신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자공청회는 통상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을 때, 자, 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할 때 대신하는 거야? 대신하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3번 질문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한 공청회는 자, 통상공청회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지. 자, 대신해서 불가피할 때 실시할 수 없어요. 자, 3번 틀렸죠. 4번 청문은 원칙상 여기 지금 보시면 4번에서 앞에 지금 생략된 말이 있어. 뭐냐면 청문은 원칙은 비공개한다는 거야. 비공개하는데 다만 청문 절차가 원칙으로 이제 당사자가 공개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죠. 공개할지 말지는 재량이에요. 여기서 보면 6번에서 3번, 4번인데 다음 질문 뭡니까? 다음 질문. 요 판례상 요 다음 질문. 다음 지문이 그치만 공개할 수 있는데 다만 자,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의무적이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같이 하시면 되고. 자, 7번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7번이 어려웠는데 제가 법률 특강할 때 저 7번에서 일단 1번과 4번 했었어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기억하라 말씀드렸는데 2번과 3번은 솔직히 저도 안 했습니다. 수업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일단 요 4번 문제 어려웠었고 뭐 처음 나온 문제죠. 처음 나온 문제였었고 근데 2번과 3번까지 나올 거야. 저도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였는데 그래서 일단 뭐 7번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죠. 문제가 지엽적이고 근데 물론 단체 소송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 소송이 이제 그렇죠? 우리가 단체 소송 인정된 그런 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체 소송이 나올 수 있었고 자, 또 한편 이제 작년도에 그렇죠? 행정절차법하고 정보공개법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뭐 법령 순서상 질서위반행위 규제법하고 자, 또 한편 이제 정보공개법이 작년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순서상 개인정보 보호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꿔내면서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내기 때문에 올해 순서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좀 출제자가 욕심을 좀 부렸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한테 너무 과도하게 좀 부담을 줬는데 일단 거기서 옳은 것은 1번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1번과 4번 했었는데 2, 3번은 안 했었죠. 근데 1번 할 때 뭐냐면 이 단체 소송은 자, 집단 분쟁 조정을 거쳐야 된다. 거쳐야 할 수 있는 거다 해서 이제 7번 1번 가면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법상에서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 안 했을 때 허가를 받아서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이거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지죠. 뭐 중지를 요구할 수 있었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뭐 그런 건데 일단 자, 단체 소송은 집단 분쟁 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이제 자, 4번이죠. 4번에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 단체에서 뭐 소비자 기본법상에서 소비자 단체도 자, 단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뭐 비영리 법인도 할 수 있고 자, 소비자 단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비자 단체는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말씀드렸었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가면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불허했어. 자, 불허하는 법원 결정 등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자, 결정이에요. 결정이니까 뭐겠어요? 결정이니까 불복은 결정이니까 항고죠. 항고인데 즉시 항고. 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3번에서 요 3번이 제가 봤을 때는요. 3번이 어려웠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3번 어려웠었는데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 단체 소송에서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나오는데 일단 여기는요 법의 성격이 행정소송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뭐냐면 자,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이제 자, 뭐 기업체가 있어. 뭐 KT라든지 SK에서 개인정보 유출한 거야. 유출했을 때 이제 그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 단체 소송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KT하고 소비자 관계는 얘가 공법 관계입니까? 민사 관계입니까? 민사관계잖아. 그렇죠? 민사관계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 준용되는 법은 민사소송법이다. 그렇죠? 민사소송법이지 행정소송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자,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요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 중에서는. 자, 다음 가시면 8번 문제에서 뭐 행정법상 시효제도인데
자, 국유재산법상에서 이제 일반 재산 CO취득 안 됩니다. 자, CO취득의 대상 될 수 없다 나오는데, 자, 틀렸죠.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CO취득이 안 되는데, 일반 재산에 대해서 CO취득이 안 된다는 조문은, 자, 그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왔어요. 자, 위헌 나와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 재산은, 자, 취득 CO 대상이 된다는 거고, 2번. 자, 우리가 이제 민법상에서 금전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10년. 자, 10년인데 행정상 시효는 5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행정상 시효야. 그러니까 행정상 시효니까 행정 주체지. 이 행정 주체가 공법상 행위한 거면 5년인 거냐? 그게 아니라 사법상 행위 있죠? 자, 사법상 행위도 5년입니다. 시효가. 그래서 이제 행정상 시효에는 공법상 시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상 시효까지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법상 시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서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금전채 모두 포함되는 거다.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자, 세 번째에서 조세가, 자, 소멸시효 완성됐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세 부과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 부과 처분은 처음부터 이제 부과할 수 없는 사항 등에 대해서 부과한 거라서 얘는 무효죠, 무효. 자, 무효다. 그렇죠? 무효니까 일단 3번 틀렸죠. 자, 4번인데 뭐 4번은 좀 어려웠었죠. 좀 4번 문제가, 자, 어렸던 판례인데 이겁니다. 그래서 납입고지에 의해서 소멸시효 중단인데, 여기서 이제, 자, 납입고지 했는데, 이 납입고지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자, 소멸시효 중단됐어. 우리가 뭐 예컨대 뭐 청구한다든지, 돈 달라고 청구한다든지, 압류, 가압류하죠. 자, 납입고지 한다든지, 뭐 독촉한다든지, 아니면, 그죠? 뭐 통고처분이라든지, 자, 이런 게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돈 달라고 청구해요. 돈 달라고 청구한다든지, 뭐 압류한다든지, 뭐 가압류한다든지 쭉 나오겠죠. 이거 하면 여기서 이제 소멸시효 중단되게, 자, 소멸시효 중단됩니다. 여기서, 자, 납입고지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자, 중단돼서 이제 나머지 갑니까? 자, 소멸시효가 다시 가야 됩니까?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소멸시효가 다시 가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자, 뭐 한 거야? 자, 이 납입고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에서 납입고지 한 걸 취소했어.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자, 여기서 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도 없어질 거냐? 아니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납입고지 한 거 취소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살아있을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이 지문에서 보면 판례장은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 납입고지 한 거, 자, 조세 부과한 거 취소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 살아있으니까, 자,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취소돼도, 자,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상실되지 않는다. 자, 그런 지문이죠. 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뭐 쉬운 문제였었죠. 그래서 행정의 실효성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매처분이죠. 공매처분. 자, 공매처분은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공매는 처분성 있지. 처분성 없는 거 뭐야? 공매 통지, 뭐 공매 공고, 공매 결정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매는 처분성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공매에 의해서 재산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 취소됐을 때 당연히 어때요? 공매처분 취소하면 자기가 낙찰받았는데 뺏길 거 아니야. 뺏기니까 이제 공매처분 취소됐을 때는, 자, 그 취소 처분에, 자, 위법 주장에서, 자, 매수한 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가면 2번은 올해 국가리 나왔었죠. 국가리 문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할 때, 자, 특정 법에 있는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효과가 생기겠어요? 아니면, 자, 타법상 제한까지 다 거쳐야 됩니까? 타법상 제한까지 거쳐야지 신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런 판례인데, 자, 2번 가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적개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뭐도 할 수 없다. 일반 음식점 적개업 허가도 적개업 신고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요즘 아주 잘 나오는 판례고 3번 가면 공매 통지죠. 공매 통지하지 않고 공매했어요. 공매하면 이때 공매가 적법입니까? 아니면 이 판례가 전원 합의제 판결이고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공매 통지하지 않고 공매했을 때는 그 공매는 하자가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매 처분은 당연 무효되는 것은 아니고 하자는 취소다. 그렇지? 자, 3번이 맞죠? 자, 4번에서 건축법상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인 거고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특징 뭐겠어요? 반복해서 부과하는 거지. 농지법상에서 농사 안 지면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건축법은 1년에 2번씩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에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행강제금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 맞는 질문입니다. 자, 1번이 틀렸고, 자, 10번 가면 항고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자, 기존의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에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더 볼 것도 없잖아. 뭐겠어? 자, 시외버스 사업, 운송 사업이지. 운송 사업이고 운송 사업은 특허니까. 자, 특허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개인적 공권이지. 자, 특허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개인적 공권이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지. 맞죠? 2번은 또 나왔어요. 이거 저희 나왔었는데, 국가직이 나왔었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법인에 의해서 임원으로서 선임된 B는 자신 등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반려 처분이죠. 이 반려 처분 등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다는 거지. 맞죠? 자, 3번은 이거 했던 건데 뭐냐면 3번은 이거잖아. 우리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이야. 자, 골프장에서 이제 자꾸 골프장이 신규 회원을 모집하니까 신규 회원 모집했을 때 종전에 있었던 그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에 있었던 그 회원이 어때요? 신규 회원이 자꾸 모집되면요. 자기가 원할 때 골프 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일 때는 종전 회원은 신규 회원 모집과 관련된 거기서 회원 모집 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죠. 이 검토 결과 이거 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죠, 지금. 회원 모집 계획서인데 이 회원 모집 계획서를 이제 계획서 제출합니다. 얘가 뭡니까, 얘가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했었어. 수리를 요하는 신고했었고 요하는 신고했었고 이때 이제 여기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 통보지. 이 검토 결과 통보 얘가 뭐야? 얘가 수리해 준 거지. 수리해 준 거다. 이때 이제 수리해 주면 골프장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니까 뭐 할 수 있다. 이제 이 수리한 것에 대해서 기존의 회원은 이 수리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다는 거지. 그런 판례 있었죠. 맞는 질문이고. 4번에서 이제 재단법인 수녀원이죠. 수녀원인데 택지 조성을 조선시설 용지를 바꿨어요. 이때 이제 이런 경우를 하면 수녀원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처분 무효하기를 구할 수 있는 거냐는 거잖아. 그렇지? 이에 대해서 지금 수녀가 했어. 수녀원이 했어. 수녀원은 환경상 이익을 향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녀원은 원고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죠. 11번. 행정행위 부관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관의 사후 변경은 우리가 그 사후 변경 언제 할 수 있어요? 사유가 4가지죠. 첫 번째가 당사자 동의했을 때, 두 번째는 법률 규정, 세 번째는 사후 부관 유보, 네 번째가 이거죠. 네 번째가 예외적으로 부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사후 변경 부관 허용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맞아요. 2번 허가의 유효기간 지났어요. 유효기간 지난 후에 허가의 기간 연장했죠. 보세요. 기간 지났으니까 종저 허가의 지금 갱신이야?
허가의 갱신인 거야. 허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종조 허가가 없어졌잖아. 이때 기간 연장 신청은 뭐게? 신규 허가 신청이지. 신규 허가 신청이니까 유효 기간을 연장해 줍니까? 아니면 신규 허가를 내줄지 말지는 다시 행정처 판단할 문제입니까? 판단할 문제인 거지, 그렇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아니지, 여기서는, 그렇지? 여기는 유효 기간 연장이야, 신규 허가 신청이야. 신규 허가 신청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틀렸지. 자, 3번. 부담이 아닌 부관인데 이때 이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렇죠? 보세요. 부담이 아닌 부관은 우리가 부관 중에서 부담이에요. 부담이 있는데 이 부담은 어때요? 이 부담은 이 부담만 이제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이 부담만 제기해, 그렇죠? 근데 부담 외 부관이지. 부담 외 부관은 이 부관이 처분이 아니잖아. 이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담 외 부관은 이 부관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관만 혼자 갑니까? 행정행위하고 같이 갑니까? 같이 가야지, 같이. 그렇죠? 전체 등에 대해서 소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뭐 한 거야? 이 사건은 지금 요 부관만 한 거지, 부관만 했다는 거야, 이렇게. 부관만 했는데 이게 처분이 아니잖아. 처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행정 소송 대상이 안 되니까 뭐 하겠어? 각하, 그렇죠? 각하겠지, 각하, 그렇지? 그래서 자, 일단 3번은 맞아요. 그래서 부담이 아닌, 자, 부관은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관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이 흠결됐기 때문에 각하하는 거다, 그렇지? 자, 4번 또 나왔죠. 자, 그래서 요즘 잘 나오는 판례인데 행정 처분하고 사법상 관계없어요. 사법상 행위 관계없기 때문에 행정 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면, 자, 그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법률 행위도 무효다. 자, 무효다. 아니면 사법상 법률 관계하고 관계없으니까 자, 무효 아니다.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12번. 행정소송에서 가구제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자, 가구제 뭐가 있어요? 집행정지하고 가처분 나오지, 가처분. 근데 가처분은 판례상 안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인데 소송을 제기했잖아. 봐봐. 우리가 이제 자, 소송을 제기하면 집행부정지 얘기해. 집행부정지인데 어디에서? 집행부정지하고 집행정지는 어디에서? 취소 소송하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집행정지 안 되는 거 있잖아. 어디입니까? 거부, 부작이죠? 자, 지금 일단 보세요. 여기 1번은 지금 자, 무효동 확인 소송이야. 무효동 확인 소송도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 부정지 원칙이에요, 집행 정지 원칙이에요. 집행 부정지 원칙이지, 부정지. 집행 부정지 원칙이니까 자, 소송 제기에도 처분 효력과 집행과 절차 속행에 소송 제기가 영향을 줄 수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맞잖아. 집행 부정지다 그 얘기잖아. 집행 부정지다 맞고. 그렇죠? 2번 가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자, 가처분할 수 있다. 가처분.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 됩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처분이 안 되잖아. 자, 2번 틀려지 그러면? 2번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3번 거부처분이지. 거부처분은 그렇죠? 자, 집행정지 해봤자 뭐야? 거부처분 전 상태로 갈 뿐이야. 전 상태로 갈 뿐이기 때문에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구할 이익이 없지.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정지 구할 이익이 없잖아. 맞죠? 자, 그렇고 4번도 많이 했던 건데 이런 거야. 이것은 이제 집행부정지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행정처분 효력과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과 절차 속행 있잖아. 자, 이것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해. 집행정지 신청하면 여기서 효력을 먼저 정지해요.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거야. 아니면 효력이죠.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절차 속행을 먼저 정지해보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가서 효력을 정지하는 거지. 그치? 순서가. 그래서 자, 그 지문입니다. 자, 4번 가봐.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과 절차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 정지는 안 된다. 허용 안 되는 거다. 정확하죠? 맞습니다. 자, 2번 틀렸죠? 자, 13번. 13번은 쉬운 문제죠. 행정대집행법상에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 안 했을 때는 민사쟁송에 따른다. 아니면 국세징수에 따른다.
국세 징수에 따른다. 이 문제는요, 올해 나왔었어, 올해 사회복지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문제에서 이 비용 납부 명령이 국세 징수에 따른다고 나왔었어, 한번.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맞아요. 2번. 자, 계고가, 자, 반복적으로 부과됐을 때 1차 계고가 처분인데 반복된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지. 그치? 맞죠? 3번. 자, 대집행 내용과 범위는 무엇에 의해서만? 계고서. 자,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는 거다? 아니면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로서 보완할 수 있다. 보완이 가능하지? 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종합해서 특정하면 좋하다. 맞죠? 자, 4번. 자, 그러면 철거 명령하고 계고를 따로 합니까? 따로 합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있지. 그래서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건축물 철거 명령과 동시에 잦은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했을 때 철거 명령하고 계고는 자, 각각 요건이 충족되다 볼 수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지. 자,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이제 13번은요, 뭐, 문제는 쉬운 문제였었어요. 14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판례가 1번이라든지 1번, 4번인데 1번, 4번은 안 나왔던 판례예요. 출제가 안 돼도 판례고 2번 판례 나왔었죠, 우리가. 그래서 자, 2번 뭐냐면 무효인데 우리가 하자치우죠. 하자치우 어디서 합니까? 하자치우. 이 취소지, 취소. 자, 취소해서 뭐 하는 거야? 취소해서 하자치우 하는 거고 무효는 자, 무효는 치유야? 무효가 치유야. 자, 무효는 하자 전환이야. 하자 전환이지? 자, 그래서 일단 뭐 3번 지문은 2번 지문이네. 2번 지문은 기출된 지문이기 때문에 좀 나왔던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자, 무효죠, 무효. 무효에서는 치유된다? 자, 치유됩니까? 치유 안 됩니까? 치유 안 돼. 그렇죠?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뭐 그 지문 중에서 1번과 4번이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3번 지문이 많이 봤던 지문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번, 4번 몰랐을지라도 어때요? 이는 지금 3번 지문이 많이 봤던 판례고 다른 판례잖아. 그래서 청문서 기간을 어겼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회에 나가서 방어했다면 자, 도달 기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거다. 이 판례가 많이 봤던 판례죠. 그러니까 지금 답이 3번 정확해. 답이 정확하니까 저 다른 판례 몰랐을지라도 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험장 가셔갖고 우리가 저 시험장에서 보면 좀 당황하잖아요. 저 당황하고 이제 뭐 그 당시 뭐 이 행정법을 푸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문제 풀다가 다른 문제 풀다가 뭐 문제가 어려우면 이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기분도 죠 이렇게 주눅 들고 하면서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수험생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하여튼 문제가 좀 어려워도 항상 제가 그러잖아. 문제가 어려우면요, 저 답은 쉬운 데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문제는 14번 문제는 어려웠는데 답은 딱 보여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다만 이제 1번 문제에서 행정 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야. 자, 우리가 이제 보면 행정 처분인데 취소 소송이잖아. 취소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자, 취소 소송하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행정 처분이 이 행정 처분이 적법이냐 이게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는 언제가 기준이냐면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시. 이 처분시가 기준이야, 이때가. 처분시가 기준이에요. 물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까지 고려하겠지, 물론. 그렇죠? 근데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은 요 처분시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처분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14번 문제에서 1번이잖아. 처분시 하자가 있어. 행정 처분에 하자 있다면 처분 이후에 자, 그래서 행정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는 처분시가 기준이니까 그 후에 발생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처분 후에 자,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었을지라도 하자는 치유되는 거다. 일단 틀린 거예요, 지문은. 그렇지? 그리고 자, 4번이지? 4번은 판례인데 토지 소유자가 이제 동의율을 충족 못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동의율이 뭐 4분의 3이다, 뭐 3분의 2다. 그래서 동의율을 충족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로 동의서가 제출되면 치유될 거냐? 판례 입장은 치유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일단 답은 자, 3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14번.
15번 문제인데 15번 문제는요 2008년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국회사무처 8급 문제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 지방직 그 활용 점정할 때 한번 봤었죠. 이거 한번 풀었었는데, 그래서 뭐 도로법상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고, 갑은 을한테 허가 신청했어요. 근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응답 없다. 뭐야 지금? 아무런 응답 없으니까 거부해요, 부작이에요? 부작이지? 옳은 건데, 1번 부작이니까 뭘 청구해? 심판은 의무행 심판이지? 의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맞아요. 제기했을 때, 근데 다음이 틀렸지? 도로 점용 허가인데, 도로 점용 허가는 성격이 특허잖아. 특허니까 계속행위다? 계속이다. 특허니까 재량행위다. 재량행위지, 재량행위. 틀렸죠, 일단? 1번 틀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작이니까 소송은, 부작이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한 거야. 그치? 제기했는데, 이때 법원은, 을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발급해 줘야 된다?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심리할 수 있다? 아니잖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판례, 그죠? 뭐, 저번에 그 모의고사에서 한번 냈었어, 이거.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제 한번 냈었는데, 뭐냐면, 이 부작위 위법,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원이 뭘 심사합니까? 여기서 이제 절차적, 심사설이야? 아니면 실체적 심사설이야? 판례가. 절차, 그쵸? 부작위가 적법인지 위법인지만 심사하는 거야? 아니면 실체적으로 어떤 처분 내줘야 적법인 건지 처분 내용까지 심사해요.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걸 해야지만이 행정적인 적법인 건지, 그런 처분 내용까지 심사합니까? 아니면 부작위가 적법인지만 심사합니까? 부작위가 적법인지 위법인지만 심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절차적 심사설이 얘가 다수설 판례 입장이죠? 그렇잖아.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 지문 중에서, 2번은 법원이 을한테 도로 점용 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 이것은 절차적 심사설이야? 실체 내용까지 심사한 거야? 실체 내용까지 심사한 거지.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고. 단지, 행정청 부작위가 적법인지만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2번 틀렸지? 3번에서, 갑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하면 부작위만 하면 되잖아. 기성적에서.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다시 거부할 수 있지. 다시 거부했다고 해서 위법입니까?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지. 그 다음에 4번 틀렸지. 부작위는 의무 이행 소송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 구제 가능하다? 틀린 거지, 그것은. 그래서 일단 3번 지문이, 옳은 거죠. 16번. 국가 배상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법 내용이, 헌법 문헌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 같이, 이렇게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에 입법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국가배상법 소송에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볼 수 없는 거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몰라. 어떤 이런 경우라면요, 과실이 있는 거고, 맞죠? 3번. 법령 규정에 따르지 않은 법관이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아니지, 그렇죠? 법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에요? 아니면 법관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까?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지. 틀렸고. 4번 뭐냐면 4번 이거야. 4번은 보니까 여기 이런 거 여기서 이제 행정규칙에서 뭐 1차 위반일 때는 2개월 영업 정지를 한대. 2차 위반일 때는 뭐 3개월 영업 정지를 한대. 3차일 때는 허가 취소하겠대. 허가 취소한데, 이러한 재량 준칙이 있어. 이런 재량 준칙에 근거해서 이제 뭐 한 거야? 예컨대 3차 위반이 나서 이제 여기서 허가 취소했어요. 허가 취소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뭐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해 보니까 허가 취소한 것이 너무 과도한 처분이래. 비례 원칙 위반인데,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고 해서
행정청이 취소한 걸 또 취소했어 이렇게. 그렇지? 잘했을 때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청이 허가 취소한 것이 나중에 심판에서 취소되면 행정청이 처분한 것이 얘가 과실이냐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행정청은요 이 재량 준칙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법입니다. 이게 행정 규칙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법이야. 법이면 자 공무원은요 이 재량 준칙에 따라서 3차 위반일 때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판에서 취소됐을지라도 자 공무원이 재량 준칙에 따라서 처분한 것은 당연히 직무집행상 과실이다 볼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3번이 답이고 자 17번 자 판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이제 그 3번 지문이 처음 나왔어요. 자 3번 지문 처음 나왔는데 근데 1, 2, 4번이 좀 정확해요. 그래서 1, 2, 4번이 많이 봤던 판례잖아. 자 많이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답은 고를 수 있었는데 자 17번 1번이죠. 과세 처분 후에 자 그 조세부가 근거였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위헌 내려졌어. 자 위헌 내려진 후에 보세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가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해진 체납처분이지. 하자가 취소입니까? 자 위헌 나왔어요. 자 위헌이 나온 다음이니까 하자는 취소겠지. 하자가 취소야 무효야. 무효. 자 무효고 2번은 저 진짜 많이 했던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수용 재결 등에 대해서 과거는 소송이 저 원처분이야 아니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했어야 돼. 이의 신청해갖고 과거에는 이의 재결이 소송 대상이었었죠. 지금은 법이 바뀌었잖아. 바뀌어갖고 지금은 이의 재결이야. 지금은 이의 신청 의무적이야. 이의 신청 의무적이지? 이의 신청 의무적이니까 지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 안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자 이의 신청을 안 할 수 있어서 자 이의 재결이 소송 대상이 아니고 수용 재결이 소송 대상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수용 재결 취소 구해야 된다. 맞죠? 자 4번인데 하나의 납세 고지서에 복수의 과세 처분할 때 이것을 함께 기재하는 거야 각각 분리하는 거야. 당연히 각각 분리하는 거지. 각각 분리해서 기재해서 납세무자가 각각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맞죠 이것은? 자 맞아요. 근데 3번이 틀렸어. 3번은 저 형식적 요건인데 거기서 이제 뭐 원격 평생 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서 인터넷 뭐 찜뜸 학원 학습 센터를 평생 교육시설 신고했을 때 이때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하자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이제 이때는 실질적 요건을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 해갖고 여기는 이제 자 판례 입장은 자 평생 교육시설이죠. 신고할 때는 실체적 요건 들어서 거부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3번 틀렸죠 여기는. 자 그래서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자 행정소송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자 무효죠. 자 무효라면 우리가 누가 유리합니까? 자 무효는 원고가 유리해 피고가 유리해. 행정처분이 무효일 때는 원고가 유리하잖아. 원고 유리하니까 자 당연 무효 주장은 원고가 하는 거예요. 원고가 행정처분 하는 것은 아니야. 틀렸어. 2번에서 재결 등에 대해서 소송할 때 재결자체 하자 있어야 돼. 여기서 이 재결자체 하자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다 포함되는 거죠. 내용도 포함됩니다. 내용도.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4번이죠. 4번 가시면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데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있어요? 제소기간 심판 안 거치면 제소기간 없어. 거치면 심판 거치면 재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행정심판 거쳤잖아. 행정심판을 거친 후니까 당연히 제소기한이 적용되겠지.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자 3번인데 3번이 옳죠. 뭐냐면 3번 이거잖아. 3번은 우리가 이 판례 많이 했던 거잖아. 뭐냐면 지금 보니까 조세 부과가 무효야. 무효. 저 조세 부과가 무효야. 행정처분이 무효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디로 하면 되겠어요? 무효면 공정력 없잖아. 공정력 없으니까
민사소송으로 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실질적 그 방식이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근데 저 행정법원에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냐? 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얘기잖아 지금, 그렇지? 이에 대해서 판례가 바뀌었죠 이게. 자, 과거 판례는 뭐야? 과거 판례는 무효 확인 소송이 보충적이다. 무효 확인 소송이 보충적이니까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면 자, 무효 확인은 구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이제 과거 판례죠. 지금은요. 지금은 무효 확인 소송이 보충적이다. 지금은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성 없다. 보충성 없으니까 자, 부당이득하고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지금 판례는, 그렇지? 이게 핵심이죠. 지금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질문에서 자, 무효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조세를 납부한 자가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 과세 처분 등에 대한 무효 확인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지금 자, 과거 판례는 제기할 수 없다. 지금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판례가 맞는 지문이죠. 자, 다음. 자, 19번. 항고소송의 제기요건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1번은요 좀 판례사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었고 이제는 예상을 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상을 깨고 이제 원래 출제될 판례가 하자승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독립유공자 그 배제한 건데 여기서 그 서운 취소죠. 서운 취소는 누가 권한자야? 서운 취소 권한자는 국가보훈처장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서운 취소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한 처분이야 지금. 대통령이 한 처분이고 우리 판례 그거 있잖아. 우리 판례가 서운 취소 결정이 자 서운 취소 결정이 얘가 통책이다. 이번에 교육행정이 나왔었어요. 교육행정에서 서운 취소가 통책이나 나왔었어. 근데 우리가 공부했었잖아. 서운 취소 최근 판례죠. 서운 취소가 통책이 아니잖아. 통책이 아니고 서운 취소는 행정처분이야. 그러면 여기서 행정처분이면 이제 지금 대통령이 한 처분이잖아. 우리가 대통령이 한 처분은 누가 피고야? 소속 장관이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 피고겠지. 그치? 뭐 그런 거 있었고 답을 1번이 틀렸죠. 근데 2, 3, 4번이 많이 봤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번은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사법관계. 그래서 입찰보증금 사법관계니까 행정처분이 아니잖아, 이게. 그치? 자, 3번이죠? 3번은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뭐냐면, 고시야, 고시. 저 고시인데, 불특정 다수인 등에 대한 고시가 있고, 특정인 등에 대한 고시잖아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 등에 대한 고시는, 자, 상대방이 현실적 안 날입니까? 고시가 효력 발생한 날입니까? 고시가 효력 발생한 날이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뭘 강조했었어요. 자, 고시가 효력 발생한 날이 행정처분 있은 날이라고 안 날이니까 며칠이야? 90일. 그렇지? 맞잖아, 지금. 맞지? 정확히 맞잖아. 그 다음에 4번 가면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해임당했는데 뭐 할 수 있어, 이제? 자, 나중에 뭐 임기 만료돼서 해임 처분 취소해서 회복되는 이익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해임 처분 취소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 보수를. 자, 어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해임 처분 무효하게 구할 이익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 20번에서 행정심판법상에서 심판 절차 등에 대해서 옳은 건데 1번 자, 취소 심판을 제기했을 때 행정청이 처분 시에 안 알렸어요. 알리지 않았죠? 뭐야 지금? 불고지 했을 때는요 90일입니까? 1년입니까? 1년이야 1년. 그래서 이제 자, 불고지하면 기간 1년이기 때문에 1번 틀렸지.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직권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어요. 2번은 자, 틀렸고 자, 다음 3번 당사자 신청 거부하거나 부작위 방치한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뭐야 이제 여기서 구속력에 따라서 당사자 신청한 대로 구속력은 신청한 대로 아니면 자, 재결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냐. 재처분 의무니까 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맞잖아, 지금 정확히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인데,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거 있어. 뭐 있어요? 두 가지. 대통령 처분하고 또
행정심판 재결.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 4번 가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죠. 재결이 있으면 중앙행심위에 청구할 수 있어? 중앙행심위에 청구하는 거야. 시도 행심이든 중앙행심이든 심판에서 재결 나오면 원칙은 원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이야. 원칙 항고소송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4번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하여튼 뭐 지방제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자 서울시가 남아 있으니까 서울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좀 잘 보셔서 이번에는 그죠? 저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